자, 제3편 변이입니다. 제1편은 재료역학, 제2편은 정전구조물, 제3편은 변이, 제4편은 부정전구조물, 제5편은 고급 어, 거기 뭐죠? 고급 해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구조역학입니다. 그래서 제3편 변이입니다. 변이. 자, 변이를 용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변이라고 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처짐이란 말을 씁니다. 처짐. 아래로 축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얼굴 피부가 늘어납니다. 어,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늘어나니까. 예, 처지니까. 왜 처진다고요? 얼굴에 그 사람의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처지는 양이 왜 늘었을까? 델타 값이 늘었을까?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델타를 씁니다. 왜 늘었을까? 왜 이게 증가했을까? 그러면은 탄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탄력이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이놈이 커진 거죠. 예. 그래서 탄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처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짐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어떤 사람은 위치가 변한다. 변할 변자에다가 위치. place가 변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태가 변한다는 말 씁니다. 형태가 변한다 해서 변형이란 말도 씁니다. deformation. 폼이 좋다 해서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deform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변이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거 못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 라고 합니다. 구하면은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응력만 체크를 하는데 응력이라든가 하중만 체크하는데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형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게 변형이 너무 많이 처진다라고 하면은 사용성이 문제가 된다. 이건 안전성 변형은 사용성에 관한 문제다. 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면은 구조물의 기능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했죠. 육교에서 너무 많이 떨린다는 거. 에, 변형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진동이라고 그러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푸는 데 있어서 변형을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정정 구조물에서 이게 세 가지 힘의 평형 방정식, X방향, Y방향, 모멘트를 가지고 부정정 구조물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추가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할 수가 있다. 부정정 구조물은 구조물의 내력 혹은 외력이 3개보다 많은 4개 이상인 경우에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적인 평형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짐을 계산해야 되는데 처짐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처진다. 아니면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방법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방법은 눈에 보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니까 이해하기가 쉽고요. 에너지 방법은 이해는 어렵지만은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요. 예. 그래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접분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모멘트 면적법, 탄성 하중법 이런 것들이 있고 에너지 방법에는 단위 하중법, 카스틸리아노 이런 영어가 되게 힘든데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카스틸리아노라고 보통 책에 했는데요. 제1정리, 제2정리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푸는데 이 방법의 근본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원리 아니면은 에너지의 원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처짐을 구한다. 그러면 손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정이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알아두면은 나중에 더 고급 여러분들이 실력을 더 증가시키는 데서 기초가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를 푸는 데 있어서 손으로 푸는 데 있어서 이 변형들
이 변형이 상당히 이 길이에 비해서 작다. 예, 그래서 미소 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미소 변형의 반대말, 예, 대변형이라 부릅니다. 대변형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썼던 이론,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 이 이론으로는 풀 수가 없다. 아니면 이 이론을 풀려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절차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요 단면, 요게 보인데요. 보의 요 단면은 계속 평면이 유지된다. 직선, 옆에서 봤을 때 직선이 유지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가운데가 중립축이라 그러는데요. 중립축이란 것은 인장도 받지 않고 압축도 받지 않는다. 나는 중립이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중립축하고 요 면은 항상 수직이다. 중립축과 요 면은 수직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 요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일러, 요거를 오일러라가 사람 이름이에요. 베르누이가 제안한 보의 예, 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오일러 베르누이 빔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은 EI Y2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M이라는 공식이 이걸 오일러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에서 우리가 이런 변형이 발생할 때 기호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휘잖아요. 동그랗게 휘는데 휘면은 요 동그라미를 갖다 놨을 때 원의 반경이랍니다. 요걸 곡률 반경이라. 우리 반경은 레디어스 r을 쓰지 왜 로를 씁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는 로를 쓴대. 로, RHO, 로라고 부릅니다. 예, 로를 썼고요. 곡률 반경입니다. 예, 요거는 중립축이고요. 중립축에서 이렇게 했으면 위에는 압축을 받고 밑에는 인장을 받습니다. 압축을 받는 응력은 중립축에서 거리가 떨어진 만큼 큰 압축을 받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변이란 단어는 세 가지 단어 쓴다. 변형, 변이, 처짐이란 단어를 쓰고 이 변이를 구하는 목적은 기능상인 목적도 있고요. 어, 안점 외에도 기능상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부정전 구조물을 풀기 위해서도 이 변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 푸는 방법은 앞으로 배워나갈 거지만은 기하학적인 방법과 에너지 방법이 있고 근데 이 풀기 위해서 이런 공식이 사용되게 되는데 오일러하고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소 변형, 상대적으로 변형이 작다. 우리가 콘크리트 보호를 가서 봤을 때 저게 변형이 발생했다. 눈에 보일 정도면은 이미 저거는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작은 변형입니다. 네. 평면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구했죠? I분의 my라는 응력 구하는 공식도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 대해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변이를 구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직접 적분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